안녕하세요. 큰형입니다. 좀 일이 바빠서 한동안 영상을 못 찍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해서 처음 낙찰을 받은 집을 그동안 월세 수익을 내다가 요번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팔게 됐어요. 2020년 7월 경에 감정가 3,500이었던 거를 2,900에 받았고 요번에 매수자는 5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해서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때 처음 경매를 했던 시기라 아무것도 모르고, 권리 분석상 소유자가 갖고 있는 집을 낙찰을 받았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네요. 왜냐하면 소유주를 명도한다는 거는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연락처를 알아보고,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해도 연락처가 나오지 않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안 나오고, 혼자 아둥바둥 하다가 또 관리사무소 가서 민원관리비 또 알아보면서, 물어봤는데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눈치껏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전화기를 돌릴 때 전화번호를 컨닝을 했죠. 번호 누르는 걸 컨닝을 해서, 예, 그 번호를 메모를 한 다음에 그분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이 번호가 혹시 맞아요? 했더니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 먼저 문자로 통보를 했어요. 이번에 낙찰을 처음 받은 사람인데 이 짐을 빼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 한 달간 연락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문이 나오면 일반 송달을 하게 돼요. 일반 송달을 했을 때 그 등기를 이 소유주가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특별 송달이라는 걸 해요. 특별 송달을 하게 돼도 또 그거를 받지 않으면, 일반 송달을 하고 나서 그걸 받지 않으면 주소 보정 명령 신청이라는 게 나와요. 주소 보정 명령 신청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분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가 있어요. 그 초본을 떼서 그분의 주소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또 다시 특별송달을 보내요. 특별송달을 보낸 후에 그것도 또 등기를 받지 않으면 야간송달이라는 걸 또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는 걸 해요. 법원 게시판에 2주 동안 공시를 한 후 2주가 지나면 그거는 송달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인도명령 절차가 가능하다는 절차상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4년 전에 받을 때는 그렇게 4단계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3단계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송달, 특별 송달, 그 다음에 공시 송달, 이렇게 3단계로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에 그분을 그렇게 해서 공시 송달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분과 문자로 연락이 돼서 이분한테 처음 이사비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당신은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었고 물어볼 데도 없어서 제가 먼저 제시를 했어요. 이사 비용에 대해서. 이사 비용을 얼마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관리비까지 제가 다 수납을 할 테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필요한 집만 가지고 나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공사를 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폐기물을 같이 버릴 생각까지 해서 그렇게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짐만 일부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폐기물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됐죠. 셀프 인테리어로 화장실을 먼저 고쳤고, 그 당시의 목적은 저는 이걸 매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받아서 월세 수익을 낼 목적으로 이걸 경매를 낙찰을 받았어요. 화장실을 고쳐주고 문을 고쳐주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와서 문틀하고 문을 페인트를 같이 칠했어요. 그다음 도배, 요 바닥은 또 셀프로 해서 인테리어를 다 맞추고 나서 5,500에 내놨는데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만 벌더라도 빨리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금액대를 낮춰서 5,000에 이번에 매수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계약 조건은 현 상태로 그대로 매도하는 조건.
그다음에 도배만 제가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매도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월세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우리가 경매로 일반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구조라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다 채우지 말고 조금 욕심을 버리고 빠른 매도를 하면 그 돈으로 다시 한번 순환을 해서 또 다른 좋은 물건을 또 경매로 낙찰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경매를 초보자들이 생각하실 때 권리 분석에 이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권리 분석이 이상 없는 거는 물건은 되게 많아요. 특히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 근데 이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건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명도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 명도에 있어서 협의점을 잘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은 소유자가 갖고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아도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고요. 그다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건, 경매 나온 물건의 안에 짐이 어느 정도 있는가 사전 조사를 하신 다음에 좀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상태도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인가도 지레짐작할 수도 있어야 하고, 처음 임장하실 때 윗집이나 옆집을 방문을 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처음에 옆집을 내가 가서 물어보는 게 맞나?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건데요. 생각보다 옆집이나 윗집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해줄 때도 있고, 좋은 정보를 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 불편하다고, 그런 말 안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문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다 말고 와서 자격복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꾸준하게 영상을 올릴 생각이고요. 제가 이번은 상가를 하나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은 상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테니 상가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킨형님의 경매 놀이터.